네, 성투! 여러분의 포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투주 조교 정수환입니다. 오늘 시장 조금 갈팡질팡합니다.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교관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신강섭 교관과 함께합니다. 네, 성투! 네, 성투! 와우! 네. 네, 교관님 화이팅 넘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일단 교관님, 우리는 화이팅이 넘치는데 오늘 또 오전 뉴스에서 전교금 5원 인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미 많이 오른 물가 더 오를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감에 조금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멈칫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우리 시장 이 물가만 잡히면 더 상승 탄력 높일 수 있는 겁니까? 물가만 잡히면? 물가감 잡힌다고 해서 뭐 주가 상승이 올라간다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과연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퀘스천 마크를 붙여드렸죠. 네. 이유가 뭐냐면 리세션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리세션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좀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척도는 각자의 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죠. 경제학자들도 이 정도가 되면 리세션이고 이 정도가 안 되면 리세션 아니다. 다른 그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통상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물가가 잡힌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가 꺾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미국에서. 네. 근데 지금 잡히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또 110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갔습니다. 네, 기본적인 핵심 코어가 바로 유가, 기름값인데 그게 뭔가 100불 아래로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가격 정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제 1차 종이 가격 정가가 대부분 나왔거든요. 뭐 미국에서는 2차까지도 나온 그런 회사도 많은데 근데 만약에 물가가 잡힌다는 물가가 안 잡힌다는 가정해서 이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가격 정가를 이루어줄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만약에 코카콜라 한 병에 1,500원인데 한 번 했어요, 가격 인상을. 네. 2,000원 올린답니다. 근데 그러면은 10병 사 먹을 거는 8병밖에 안 사 먹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비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지금 얘기가 나왔냐면 인플레이션 구제 금융 형식으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파월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을 부정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앞으로 가격 정가하는 것보다는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을 타이트하게 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주식 쪽에서는 뭔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게다가 이런 시장의 흐름과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렇고 수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또 남아있고 금요일에는 또 PCE 지수 발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오늘 시장 미증시와 함께 또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전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전장 상황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반등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큼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느냐 그렇죠.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로 쭉 이어지느냐 요거를 뭘로 볼 수 있냐면 바로 비트코인으로 하고 오늘 전장 상황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으로 시장을 교관님께서는 조금 많이 봐주시는데 또 어떠한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랑 시장이랑 뭐 따로 봐야 된다라는 뷰도 있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로 비트코인이라고 해주신 겁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유동성의 끝판왕이죠. 네. 이게 뭐 실제로 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블록체인 뭐 얘기를 해서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대부분 의문이 드실 거고 이전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 1억을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6천만 원, 7천만 원 넘어갈 때는 이게 뭐 블록체인이 생태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학자들 나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더 너무 났잖아요. 많이 3분의 1토만. 내려갔습니다. 뭐 다른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에이다 뭐 이런 코인들은 대부분 뭐 4분의 1토만 5분의 1토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싹 사라지잖아요.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올라갈 때는 가치를 부여하고 떨어질 때는 가치가 없다. 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관건인데 그래서 뭐 그 빅쇼트의 주인공이 뭐 오늘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네. 이제 롱샷을 좀 우리가 날릴 때가 왔다. 그쵸. 저가 매수의 기회다. 비관론자가 긍정론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던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워낙 시장이 지금 디플레이션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준이 이제 속도를 늦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의견을 굉장히 동의하는데 영화를 아마 보셨다시피 그 마이클 버리가 빅쇼트에서 이런 스토리였죠. 뭐냐면 빅쇼트를 이제 그 풋옵션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매도 같은 걸 쳤는데 거의 한 10개월, 1년 동안 진짜 마이너스 반토막 날 정도로 버티다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게 결국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연결되면서. 그래서 굳이 뭐 월가에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투자자시긴 하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될까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이게 이제 급락입니다. 달러 정말. 기준으로 좀 비트코인 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놀고 있어요. 2만 불 내외. 제가 지난번에 2만 불. 주말에 2만 불을 한번 이제 뭔가 이제 로스컷이 나가면서 17,700불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만 불로 한 2만 2천 불까지 가까이 갔다가 지금 약간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사이버 금리 같은 차트 것 같아요. 네, 오. 2년물 금리로 보겠지만 2년물 금리도 3부 이하로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 함부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은 지금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치면 2만 4천 불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미국장이 어느 정도 8% 정도 저가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불구하고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겠죠. 항상 비트코인은 선행해서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향방 이게 이제 아마 이번 주 내로 2만 2천 불이나 2만 3천 불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지만 진짜 반등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저는 미국 시장 지금 찐반등이다. 베어마켓 랠리다. 그럼 우리나라도 가거든요. 왜? 비트코인하고 연계되어 있는 섹터가 뭐예요? 결국은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직은 호재가 없죠.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호재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정책에 대한 완화가 기대감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씩. 채굴을 그쵸. 금지시켜가지고 그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지금 가정할 수 없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먼저 빠진다? 그럼 나스닥도 빠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아직은 2만 2, 3천 부까지 조금 롱 포지션을 구축했던 부분들이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개인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물가 얘기했잖아요. 네. 경기 침체와 연동 가능성들. 개인적으로 가장 선행해서 움직이는 국가의 지표가 있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오. 경제 지표인데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실업률이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이 그냥 다 쌓여 있어요. 예. 뭐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뭐 그 범죄자들이라든지 이런 게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국가가 탄생한 게 호주지 않습니까? 근원이. 호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호주에는 자원이 워낙 광산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에 상장돼 있는 뭐 석탄, 뭐 이렇게 광물 자원 기업들이 대부분 호주의 이 석탄 채굴권 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광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채권왕인 미국의 채권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건드라크도 항상 그 마켓 타임 볼 때 호주가 실업률이나 주택 가격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볼게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조금 이제 립세션 분위기가 나오면서 꺾였어요. 이렇게 꺾였다가 가장 좋을 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였죠. 이때는 이제 그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지금 4%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그럼 다음에 볼 게 바로 호주의 주택 가격 지수.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볼 수 있는 게 대출 가격 추이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거나 이러면은 이게 뭘까? 그러면 해외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뭔가 건물이라든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 SOC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광물들 수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호주에서. 그러면 그 호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 계통에 있는 광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도 많이 받으면서 집을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보시면 꺾이고 꺾였네요. 있습니다. 예. 그냥 주택 가격이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미국이나 우리나라 여기에 있어요. 아직 안 꺾였거든요. 살짝 지금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가 먼저 움직인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흐름은. 예, 그래서 호주 지표를 봤으니까 지금 호주는 제가 뭐 전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또 꺾이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조금 립세션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달에 굉장히 중요해요. 7월 달 둘째 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나오고 그다음에 호주 관련된 실업률과 주택 가격 도표도 나옵니다. 그래서 둘째 주까지는 조금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표를 저는 확인해서
이게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오면은 저는 여기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매수콜을 외치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지수 자체도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더 치고 못 가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일 저녁 파월 의장. 10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등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코멘트가 나올지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그렇게 뚜렷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쵸. 내일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치고 가는지 못 치고 가는지 요거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분 근래 가장 많이 보는 외국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어떤 말을 사실 할지 어떤 키워드를 제시할지는 어떻게 보면 뭐 교관님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 시장들이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뉘앙스 시장이 또 해석할지가 정말 관건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에 또 관망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무엇보다 오늘 큰 힌트 호주 경제 지표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 참고하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장 상황 비트코인으로 한번 짚어봤는데 그 전에 한번 작전 리뷰해 봐야겠죠. 네온테크 한번 오늘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실 교관님 이게 10시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너무 괜찮았거든요. 근데 시장 좀 많이 꺾이면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모멘텀 자체,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교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무혈 입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성으로 약간 피 좀 흘렸어요. 막간 성으로 들어가 보니까 적군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상승이 좀 나온 상황에서 이제 눌림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일봉 보시면은 뭐 네. 여기서 놀고 있어요.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했던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 놀고 있는데 지금 네온테크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 신재생 에너지 전일 미국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우리 투자자분들은 회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살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휴.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마이너스 40%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저점이 한 이 정도 돼요. 여기 저점이 만약에 붕괴된다. 이탈되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2,300 깨집니다. 그쵸. 네, 그래서 손절가를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네온테크가 UAM, 모빌리티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치고받는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매수와 매도의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 라인이 60일 이동평균선 근처거든요. 여기에 이전에 전고점, 단기 전고점만 넘어가게 되면은 노란색 선인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1차까지는 보유하시고 손절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왜냐면 갑자기 또 툭 꺼질 수 있어요 내일부터. 뭐 파월이 또 이제 이상한 얘기를 또 하면은 그게 좀 지수가 변수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쵸. 얘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셨을 때 지수론과 연동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 뭐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홀딩 전략 유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수에 크게 뭐 변동만 없으면 일단 홀딩 의견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무혈 입성이라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재료와 모멘텀이 좋은 만큼 승리로 이끌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작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혈 입성이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작전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약간 우회하겠습니다. 어떻게 우회하실 겁니까? 막상 들어가니까 적군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호가창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오테크가.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작전명을요. 네. 오랜만에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오. 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교관님, 네. 요즘 시장에서는 한 마리 토끼도 감지 덕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 2마리씩이나 있다고 하면 재료가 2마리입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한 가지 재료로는 안 가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있으면 그래도 한쪽으로 뭔가 비교적. 쏠리면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무혈 입성 종목인데 뭐 막상 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또 내일 또 무혈 입성 했다가 또 그쵸, 이제 적군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워르장이 또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내일 좀 변곡점이 있어서 일단은 뭐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2마리 토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어허. 있습니다.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이제 다다음 달이죠. 8월 달에 또 이제 달로 또 쏩니다. 그쵸. 네, 다누리호 관련주 거기다 플러스 에너지 관련된 또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에너지는 뭐 오늘도 주목하고 있고 시장이 계속해서 시장뿐만이 아니죠. 뭐 글로벌적으로 지속해서 관심을 또 주고 있는 키워드긴 한데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떤 저격주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이 종목을 사업 보고서 보니까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오. 하는 것도 많아서 그래서 두 마디 토크를 말씀드리고 네. 우주항공과 전력기기, 스마트 그리드까지 할 수 있는 오. 두 가지 모멘텀 있는 종목이죠. 바로 종목명은요. 우주항공 테마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비치로 테크라는 종목을 오늘 저격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 빛으로 언어 유희 너무 좋네요. 제 발음이 안 돼서. 비트로텍. 네, 비치로 오. 테크.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이런 종목, 이런 네. 기업 이름 마음에 쏙 듭니다. 그렇죠. 또 네. 재미있는 기업 설명에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했는데 가장 또 교관님을 사로잡았던 매력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일단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테마로 원래는 이제 기본적인 모멘텀이 좀 나왔던 종목이었고 네. 그래서 핫했어서요. 사실 실제로 상승률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주요 매출 구성 보시면은 이 전력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좀 어제 이제 밤방송 끝나고 늦게 딱 들어가니까 더웠죠. 습하더라고요. 엄청 습하고 덥고 맞아요. 나올 때 오늘 아침에도 엄청 덥더라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이제 전력 수급난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오늘 뭐 아침에도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달 탐사 우주선이죠. 다누리호 다누리호 발사 수행인데 이게 왜 직접 수혜를 받느냐? 네. 바로 누리호의 성공 주역이었던 하나인 비치로테크의 100% 자회사죠. 아하. 비치로넥 스택이라는 회사가 누리호의 발사를 거의 주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이 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전력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7월 달에 이제 6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7월 달에는 좀 많이 장마와 또 습한 날씨 그리고 더운 날씨로 인해서 전력 수급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회사가 이제 전력 설비를 담당합니다. 누전 차단기, 수배 전반, 뭐 가스 전원 개폐 장치. 이거 어찌 보면 또 비치로테크가 원전 관련주기도 해요. 원전 오. 부품주. 세 마리 토끼 토끼긴 아닙니까? 한데, 네, 워낙 그 비중이 좀 작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커요. 스마트 그리드 쪽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비치로테크가 조금 저는 이제 유일한 대안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또 세 마리 토끼였는데 교관님께서는 가장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다누리호 발사라고 했는데 제가 또 보니까 사실 이 시점에서 시장이 눈여겨볼 게 전력 쪽으로 눈여겨보면 좋다라는 포인트를 들어서 저는 요 모멘텀도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네. 조금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이날이죠. 이날 이제 저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저점을 네. 다지고 그 전날 목요일 날 반대 매매 회피 물량들이 오후장부터 출회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이제 신용 물량들이 다 쉽게 얘기해서 다 지금 출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예요? 요 자리가 이제 회피 물량들이 많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수와 연동해서 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수가 뭐 나쁘더라도 이슈만 부각되면은 요 장대 음봉 자리를 쉽게. 그러니까 저는 이 장대 음봉 자리가 그냥 매물이 없는 갭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 그러니까 지난주 지난주에 그 바닥을 찍었던 날에 자리가 지금 저항대인데 여기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 종가상으로 점령하는 순간에 아마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요. 이전에 반대 매매가 출회되면서 시장 하락이 초입에 들어갔던 자리죠. 8,490원 자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를 6,5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내려주시죠. 네, 이 정도. 그래서 여기 지금 갭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갭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6월 23일 날에 시가를 이제 넘어가는지를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무료 입성인데 뭐 한번 보시죠.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과대 낙폭에 대한 V자 반등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비치로테크 가격 전략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차트상 V자 반등이 또 나와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지수, 시장의 흐름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게 가벼운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비치로테크
비즈로 테크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네, 신광섭 이런 거에 터지십니까? 네, 신광섭 교관님의 전투줄은 단기적인 트레이닝 지향합니다. 투자에 꼭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작전명 2마리 토끼였습니다. 비트로테크 함께 했는데 혹시 교관님 네. 사실 뭐 아까 호주 지표도 그렇고 이런 많은 자료들 방송 외에도 보고 싶은 분들 녹색 밴드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뭐 앞서도 뭐 시간 관계에서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기는 좀 다소 부족한 현상들이 좀 있어요. 지표도 그렇고. 그래서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매매는 조금 우리의 계좌를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언지를 좀 드리고요. 관련된 부분들 좀 자유롭게 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녹색 밴드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무료니까 가입하셔서 저의 일기장 형식의 시장 코멘트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다른 사람 일기장 보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그 재미있는 일기장, 네, 교관님의 일기장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네, 오후장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투!